안녕하세요. 글로벌 세상 들려주는 남자 조철입니다. 자, 2020년 10월 7일 수요일 아침 방송 시작합니다. 자, 매일같이 글로벌 지구촌에는요, 200개국 이상의 77억 명 이상이 살고 있으면서 다양한 비즈니스와 정보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8월부터 시작한 글로벌 세상 들려주는 남자 조철이 시리즈가요, 그래도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입어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의 내용, 어제 일어난 최신의 내용을 키워드로 해서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많은 성원과 시청 앤드 청취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키워드 5가지 가져왔습니다. 자, 미국 8월에 무역 적자가 최대. 두 번째, SK 하이닉스 최초의 고성능 D램을 개발해서 출시한다. 세 번째, 관광 비행에 있어서 면세점을 허용하느냐 하는 가능할까 한번 좀 진단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중국의 전자상거래 1위 기업 알리바바의 면세점 진출. 다섯 번째, 배터리 시장 1위했던 LG 배터리 특허도 1위이다. 자, 우선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자, 미국이요. 올해 보면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2분기도 큰 폭으로 역성장했듯이 미국은 지금 8월 무역 적자가 최대 671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미국이 거의 2006년 이후에 14년 만에 미국의 8월 무역 적자가 최고 기록을 좀 갱신하고 있고요. 미국의 상무부 발표를 보니까 8월 달 미국의 무역 수지 상품 및 서비스 적자는 671억 달러로 7월 달에 634억 달러보다 5.9%가 증가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상품 수지 적자는 계속 커지고요. 오히려 서비스 수지 흑자가 계속 줄면서요. 무역 수지가 계속 지금 미국은 악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8월 달에 한번 데이터를 보니까요. 수출은 1,719억 달러로 전월 대비 2.2% 증가했고요. 수입은 2,390억 달러로 3.2% 증가한 상태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 수입 제품 중에서는요, 소비재, 식음료, 식품 수입이 크게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대중 무역 전쟁을 2, 3년 동안 무역 전쟁을 지금 하고 있지만은 중국에 관한 무역 적자가 엄청 크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한 연 2,500억 달러 이상 무역 적자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8월 달도 보니까요. 대중 무역 적자가 264억 달러로요. 전체 적자 폭의 거의 한 30에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6.7% 감소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 진행 중에 있어 갖고 이 어디까지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무역 적자를 갖다 줄이느냐, 이것도 큰 관건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SK 하이닉스가요, 차세대 고성능 D램을 최초로 지금 개발해서 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4세대 10나노 D램을 위한 EUV 공정을 구축하고 있어서요, 기존 제품보다 1.8배 속도로 전력 효율도 20% 개선된 차세대 메모리 DDR5 D램을 세계 최초로 출시합니다. 아마 2018년 말에 16GB 기가비트 DDR5 D램을요, 세계 최초로 개발을 이미 하였고, 고객사와 호환성 검증을 지금 다 마친 후에 글로벌 표준 규격을 적용해서 시장에 출시한다고 합니다. 차세대 반도체 시장은 계속 지금 커가고 있고요. 또 수요가 커지는 친환경 고성능 메모리 시장도 지금 더 주목되고 있어 갖고 이러한 글로벌 시장을 집중 공략하고 서버용 D램 부문에서 위상을 높이는 전략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로서는 좋은 호재인데요. 10월 6일에 SK 하이닉스는 차세대 D램 규격으로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머신러닝 등 최적화한 초고속 고용량 제품의 출시 계획을 지금 공개하였습니다. 그래서 DDR5 D램은요, 수요가 예상으로 보면은 한 내년 정도 2021에서 22년에는 전체 D램 시장이 한 10% 정도 차지할 걸로 보이고요. 2024년까지 43%까지 확대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는 파트너 업체하고 현장 분석실 공동 운영, 실장 테스트, 각종 시뮬레이션 등을 진행해서 지금 검증을 완료된 상태라고 하니까 주요 부품들 간의 호환성 문제 검증을 긴밀하게 지금 협의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21년에 4세대 10 나노급 D램이 양산을 위해서 이제 극자외선 EUV라고 그러죠. 초미세 공정을 좀 구축하고 있어서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 이천 캠퍼스에 구축 중인 M16팹의 EUV 생산 라인을 구축을 올해 연말까지 지금 완료할 계획이라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새로운 이 사항을 보니까 어느 정도 차세대 고성능인가 보니까요. 제가 한번 예를 갖고 왔습니다. 풀로 HD 영화 9편을 갖다가 1초에 거의 가능한 속도로 이걸 갖다가 저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회전 속도가 상당히 빠른 거죠. 그래서 이제 차세대 최초로 출시하기 때문에 많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관광 비행도 면세점을 허용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항공화물은 제가 이제 글로벌 세상에서도 또 매주 월요일 날 조철의 박사 통통통 시리즈에서 설명드렸지만은 국제 간에는 지금 움직이는 게 항공 화물하고 사람이 이동하는 패신저가 있는데요. 패신저 사람의 승객은 국제 간에 아직까지도 서서히 풀리고 있는 상태지만은 항공 화물은 정체된 상태에서 최근에 많이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항을 이용하는 여객이라든가 패신저의 이용은 아직까지 지금 적은 편이어서 공항이 이용 안 되면 어때요? 비행기를 안 타니까 면세점에는 상당히 영향이 크겠죠. 그래서 이제 각국에 있는 면세점들이 상당히 매출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근데 최근에 관광 비행 같은 경우는 그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도 아마 기사에서 들으셨겠지만은 대만의 관광 비행이 한국에 와서 승객을 탑승시켜서 제주도 상공을 돌면서 제주도의 이 상황을 위에서만 보고 또 돌아간 상태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관광 비행 우리가 이제 유원지라든가 리조트 가서 큰 놀이기구에서 위에서 보는 거하고 똑같은 느낌일 수도 있는데 그런 투어 코스가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공사는 비행기를 운항하면은 기내에서 면세 물품을 팔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비행기 항공회사가 가져가는 매출이나 이익률이기 때문에 기내 면세물 항공사에 무조건 허용을 하고 이걸 갖다 이제 온라인상으로도 어떻게 할까? 사실 비즈니스가 막히면은 우회를 하든가 서로 신비즈니스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지금 도착지가 없이 상공만 돌다가 착륙하는 관광 비행이 여객기에서 기내 면세점 쇼핑을 허용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항의 면세점 업계는 여기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기대감도 갖고 있어서 최근에 주춤했던 면세점 업계 좀 이게 좀 기대가 어떤 판로가 확대해서 개척되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공항이 봉쇄하고 차단하니까요. 여기에 맞춰서 항공사의 운항도 일시 중단돼서 결국은 공항과 관련된 면세점 여기도 영향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까지 매출도 줄어들고 심지어는 인천공항에는 보니까요. 롯데, 신세계, 신라 빅3 3대 면세점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매달 연 임대료만 해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임대료도 못 될 정도로 매출 규모가 올라가지 않는 게 지금 현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도 일시 휴직을 내든가 아니면은 해고 파이어 상태까지 직면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6일 날 제가 보니까 항공 면세점 업계는요. 우리나라도 아시아나하고 에어부산이 관광 비행 상품을 지금 개발하고 운영 중에 있어 갖고 좀 희망적인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좀 기대감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내 면세점은요. 우리나라의 빅3가 있죠. 롯데, 신라, 신세계 등 일반 면세 사업자가 아니고 항공사가 직접 운영하는 형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면세점 업계에서는 관광 비행 승객 기본적으로 이제 기내 면세에서 관광하는 사람은 기내 면세에서도 물건 살 수 있지만은 비행기 탑승 보딩하기 전에 공항 면세점을 이용해서 물건을 구매했기 때문에 공항 면세점 이용도 좀 허용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진행된다면은 그래도 면세점 업계에선 좋은 소식입니다. 자, 현행법상에는요. 기내 면세점은 국제선 탑승을 위한 출국 심사를 거친 승객만 좀 이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국제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토부하고 관세청, 법무부 등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제가 지금 저도 비행기를 한 2,000번 이상 타던 사람이 올해는 한 번도 못 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젠가요? 지금 좀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 한국하고 일본 간에 이제는 관광객은 뒤로 하고 일단은 비즈니스 상호 교류한 비즈니스들은요 2주간 자가 격리를 하지 않고 비즈니스 목적이 있고 사전에 건강에 코로나19에 지금 걸리지 않았다는 증명서가 발급이 되면은 2주간에 자가 격리하지 않고 이제 상호 호환적으로 이 비즈니스를 좀 이걸 이걸 만듭시다 하는 이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간에는 이런 뭐에 일단 상하기 때문에 좀 아마 올해 4분기 또 내년에 돼서 이제 사람이 이동하는 쪽으로 지금 어떤 원활한 흐름이 정체에서 이제 흐름이 늘어날 걸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면세점협회에 보니까요, 지난 8월에 국내 면세점 총 매출은 올해자 8월까지 1조 4,441억 원입니다. 아마 작년의 데이터를 보니까 2조 1,844억 원이니까 작년에 거의 그냥 반토막이네요. 51.2%가 급감했습니다. 뭐 비행기 탑승 고객들도 평균 80에서 90% 이상 지금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면세점의 어떤 영향도 큰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세점의 빅3 롯데, 신라, 신세계 상반기 종합적으로 영업 손실이 2천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알리바바가 면세점 사업을 진출한다고 합니다. 자, 중국의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이죠. 알리바바. 어느 정도 규모인가 했더니 제가 어제 주식 뉴욕에 상장된 주식을 보니까요. 주가가 296.44달러로요. 시가총액이 8,020억 달러로 931조 원입니다. 한 4, 5년 전에 제가 기억하려도 9월 15일 날 알리바바가 주식을 상장할 때 그 당시에 240조 원이었는데 과거에 주식 상장 금액의 거의 한 4배 가까이 지금 주식이 시가총액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출은 3월 30일 결산을 보니까요. 2020년 3월 30일 결산이 87조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가요. 스위스의 면세점 업체 듀프리 지분을 10% 인수해갖고 글로벌 면세점 사업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약 2억 5천만 스위스 프랑이니까 우리 돈으로 3,160억 원을 좀 투자했고요. 이로 인해서 글로벌 경영 다각화를 지금 진행 중에 있어갖고 면세점 플러스 유통 합작사로 이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플러스 알리바바의 디지털에다가 또 면세점의 유통 네트워크를 갖다 결합해서 아마 시장 면세점 사업에 뛰어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알리바바는요 부동산이나 스마트 공장, 게임 사업에도 진출해 갔고요. 자사 온라인 쇼핑몰인 티몰이 있죠. 여기에 부동산 중개 플랫폼 하오팡을 개설했고요. 또 스마트 공장 사업으로 티몰 등에서 쌓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갔고요. 트렌드를 분석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디지털 공장 플랫폼이 쉰시를 발표했습니다. 또 게임 사업을 전담하는 엔터테인먼트 사업부를 갖다가 독립으로 분사할 정도니까 알리바바는 국내에서 이제 세계화를 진출해야 되니까 알리바바는 국내 도메스틱에서 글로벌화로 계속 지금 공략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자, 배터리 시장에서 넘버원을 차지하는 LG전자가요. LG 배터리가 특허도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페스티벌 2020년이죠. 10월 6일 오늘까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세상을 바꾸는 기업들 이렇게 해갖고 지금 개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LG화학이 배터리 사업부를 분사해갖고 가칭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이제 출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해외 증시 상장의 가능성도 좀 시사하고 있어갖고 당분간에 이제 국내 증시에도 상장할 걸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자, LG화학의 2차 전지 관련 특허는요. 세계 배터리 시장의 마켓 3가 있습니다. 1위 LG화학, 또 일본의 파나소닉, 중국의 CATL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차의 전환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9월 23일인가요? 테슬라도 전기차에 대해서 테슬라 대해서 발표했듯이 앞으로 지금 현재 한 9천만 대 자동차 시장인데요. 이게 한 2025년이 되면은 1억 2천에서 1억 3천만 대까지 늘어납니다. 그중에 전기차 시장은 한 20% 이상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2025년을 향해서 전기차 시장의 배터리 시장 이게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배터리 시장에서는 24.6%로 마켓시어 1위인데요. 중국의 CATL이 24%로 지금 바짝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화학 자체는 배터리 관련해 갖고 특허도 가장 많습니다. 중국의 CATL이 한 2,000건 정도 특허를 냈으면은 10배에 가까운 2,216건을 갖다 특허를 내서 세계 특허, 배터리 특허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요, 이 배터리의 성능이 좋아야 되고 한번 충전하면은 배터리가 장시간쯤 전기차를 운행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고에는 장기화된 고성능 배터리의 개발, 이것이 계속 지금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가칭 회사가 정식으로 이제 주식회사로 상장을 하게 되면은 국내 상장은 아마 올 2021년 하반기나 22년 상장을 예정하고 있고요. 머지않아 미국의 나스닥의 해외 증시도 좀 상장할 거라는 시사성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오늘 내용을 요약하면요. 5가지입니다. 미국의 무역 적자폭이 너무 커져서 14년 만에 최대가 됐고요. SK 하이닉스 반도체 차세대 시장의 가능성을 시사했고, 관광비행이 플러스 면세점 상품까지 판매하면은 면세점 사업자들, 기업들의 좀 호재가 좀 늘어날 것 같고요. 알리바바가 국내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으로 계속 공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영다카의 움직임. 마지막 배터리 1위 LG전자가 배터리 신사업부에 독립해서 결국은 배터리 사업을 강화한다는 내용으로 한번 좀 정리해 봤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보니까요. 아침 공기가 제법 쌀쌀합니다. 제가 뭐 보통 한 5시 때 지금 방송을 준비해 갖고 업로드 하는데요. 이 차가운 공기에 어제도 저녁에 이제 교대 사무실 갔다 들어오는데 좀 공기가 차가워서 옷을 좀 따뜻하게 입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이번 주까지 지금 찬 공기가 계속 지금 진행 중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하루를 건강 관리 유의하시면서 알차고 소중하게 보람되게 좀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구독 눌러주시 않은 분이 계시면은 조철이 박사 응원해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쿡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 잘 보내시고요. 내일 아침에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